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울음으로 세상에 인사하고 단어로 존재를 증명하죠. 그러나 말을 멈추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해받는 일은 점점 희귀해졌습니다. SNS에 수천 개의 말이 흘러가도 그 안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침묵은 사라졌고 대화는 점점 자기 말하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보다 말하고 듣기보다 반응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도 설명했는데도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2000년 전 이 현상을 예견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죠. 말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들은 적게 말하는 자를 현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그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이해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의 절제 그리고 그 고요함이 주는 7가지 혜택. 이건 단순히 말을 줄이자는 조언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구조를 바꾸는 철학적 선택입니다. 당신이 더 깊이 보고 더 넓게 느끼고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고요한 기술입니다. 1. 덜 말할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세네카는 말했다. 듣는 자는 배우지만 떠드는 자는 자기 안의 메아리만 듣는다. 우리는 대부분의 대화를 반응하기 위해 듣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대답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듣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차례를. 진짜 경청은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상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존재 전체를 여는 행위였습니다. 귀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단어가 아니라 맥락을,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의 결을 듣는 일. 우리가 누군가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덜 말하는 사람은 듣는 힘을 가집니다. 그는 상대를 관찰하고 말의 빈틈 속에서 감정을 읽습니다. 그는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이해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태도이자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완전한 경청이다. 그리고 그 경청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더 깊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말의 절제가 생각의 품격을 만든다. 말이 많다는 건 생각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불안을 가리고 설명으로써 확신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생각 없는 말은 결국 자신을 드러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하기 전에 항상 멈춤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멈춤을 내면의 정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먼저 자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이 마음을 다스릴 때에만 타인에게 말한다. 그 한 구절에 언어의 절제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 이전의 생각을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침묵은 생각의 발효입니다. 조용한 사람의 말은 언제나 향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말을 오래 품었기 때문이죠. 그의 한마디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성찰 그리고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언어의 품격은 적게 말하되 진심으로 말하라입니다. 그 짧은 말이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3. 불필요한 논쟁에서 벗어나게 된다. 논쟁은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대부분 자존심의 전쟁이 됩니다. 우리는 설득하려고 말하지만 결국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 말하죠.
진실은 흐려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논쟁을 멈추어라. 그대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진실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덜 말하는 사람은 싸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걸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기는 것보다 평온하게 존재하는 것을 더 높은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진짜 현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설득하지 않겠다. 대신 보여주겠다. 그는 말 대신 태도로, 설명 대신 행동으로 세상을 설득합니다. 그게 진짜 지혜의 언어입니다. 4. 감정의 폭풍을 잠재운다. 감정의 순간 말은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항상 자신을 먼저 뵙니다. 화가 난 사람은 말로 공격하지만 그 말은 다시 되돌아와 자기 마음을 후벼 팝니다. 세네카는 분노에 대하여에서 말했습니다. 분노는 가장 짧은 광기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위에 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위에서 말하지 않는 사람, 그는 이미 파도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스스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를 멈추는 그 찰나에 우리는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내면의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상대를 억누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뢰와 품위를 얻는다. 많이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뢰를 말의 결과가 아니라 침묵의 일관성에서 찾았습니다. 세네카는 말했다. 신뢰는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침묵이 지켜주는 것이다. 덜 말하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의 한마디는 짧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길죠. 그 사람의 고요한 태도는 다른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남깁니다. 그의 말보다 그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더 신뢰를 줍니다. 품이란 결국 자기 절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불필요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의 존재는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6. 내면의 잡음을 줄이고 마음의 질서를 회복한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정보는 쏟아지고 생각은 꼬리를 물고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침묵은 그 소음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명상 중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감정이 평온해집니다. 감정이 평온해지면 삶의 질서가 돌아옵니다. 덜 말하는 습관은 결국 내면의 청소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이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마음의 혼란이 가라앉고 진짜 자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7. 말이 아닌 존재로 말하게 된다. 스토아 철학의 마지막 단계는 말을 초월한 영향력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그대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삶이 철학을 증명해야 한다. 침묵 속의 존재는 가장 큰 울림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덜 말하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갑니다. 그의 태도, 눈빛, 침묵 속의 균형이 이미 메시지입니다. 그런 존재는 사람들에게 묘한 신뢰와 평온을 줍니다. 그는 말로 감동을 주지 않아도 그의 삶이 이미 철학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스토아가 말한 말의 궁극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인간. 말을 줄인다는 건 세상과 싸우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믿음.
덜 말하는 사람은 내면의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은 사유의 공간이 되고 그 사유는 지혜가 됩니다. 침묵 속의 인간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고요한 삶은 소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리 속에서 중심을 찾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고요한 힘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삶은 단단해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존재는 빛납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의 고요는 곧 힘입니다. 고요한 기록이었습니다.